저는 살면서 돈에 대해 한 번도 아쉬워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치과에서로 오랫동안 일하셨고 어머니는 미대 교수님 겸 화가로 활동하시면서 전시회도 하시고 그림도 파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용돈 하루에 1,000원을 받을 때 저는 10,000원을 받았고, 친구들이 나이키 농구화를 갖고 싶을 때 저는 나이키 농구화를 시리즈별로 갖고 있었으니까요. 집은 120평 2층 주택이었는데 주차장에 차만 3대가 있었습니다. 늘 제 식사와 집안 청소 관리를 해주시던 가정부 아주머니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고생할 때도 돈 걱정 없이 유학도 다녀오고 해외여행도 마음껏 하면서 여유있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한 것은 아버지가 치과를 그만두시면서부터였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치과에 간호사가 3명 있었는데 아버지가 오랫동안 치과 소득을 줄여서 허위로 신고해온 것이 드러나면서 수억 원의 세금 추징은 물론 과징금까지 폭탄을 맞았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치과를 정리하고 양평에 땅을 사서 펜션 사업을 하시려고 준비 중이셨는데 세금 추징이 되면서 큰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애초에 소득을 허위로 신고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게다가 펜션 사업을 하려고 매입한 땅이 알고 보니 그린벨트 지역이라 쓸 수도 없는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는 지인에게 부동산 사기를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20억 가까운 돈을 부지 매입에 쓰셨는데 완전히 허공에 붕 뜬 셈이었습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주 다투셨고,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는 그 와중에 젊은 제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마셨습니다. 두 분은 결국 이혼하셨고 그때가 제 나이 26살이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즐기며 부모님 돈 쓰고 살던 저는 가정을 버린 어머니에 대한 원망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사기를 당하면서 생긴 빚을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돈을 빌리다가 결국 손대선 안 될 사채까지 손을 대고 마셨습니다. 아버지는 치과를 계속 운영하면 금방 사채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려고 하셨던 치과를 계속 운영하셨지만 안 좋은 소문이 퍼졌는지 치과 경영은 점점 악화되었고 빚은 늘어갔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뒤늦게 군대를 갔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고된 생활이었지만 복잡한 집안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인지 군대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휴가를 나갔는데 저는 왠지 집에 들르기 싫어서 그냥 친구들만 만나고 복귀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면회를 오시긴 했지만 그땐 어색한 시간만 보내다가 돌아가셨죠. 그땐 왜 아버지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였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대 후 집에 갔는데 이상하게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더군요. 이상해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더니 한참 후 낡은 자동차가 한 대 와서는 저를 태웠습니다. 아버지가 타고 계셨고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말을 못하고 무거운 침묵만 흐르는 가운데 아버지가 낡은 오피스텔 건물로 향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복도를 지나 한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10평도 안 될 것 같은 작은 방에 작은 책상과 접이식 밥상, 그리고 한쪽에 빨래 건조대에 널린 옷가지들. 아버지는 어딘가에 전화를 해서 음식을 시키셨습니다.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켜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제게 따라주며 대뜸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빚 때문에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 결국 집하고 치과 다 넘어가고 아버지는 여기서 생활하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너무도 감당하기 힘든 현실, 태어나서 처음 맞아보는 현실을 눈앞에 맞닥뜨리게 되자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술은 오로지 고급 양주만 드시던 아버지가 군대 가기 전보다 부쩍 늙고 수척해진 얼굴로 소주를 들이키시는 모습에 저는 충격을 받고 그 길로 집을 나왔습니다. 입대 전까지 연락하고 지내던 친구들에게 술 한잔 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다들 집안끼리 잘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었기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것 같아 연락했지만 그건 제 착각이더군요. 저희 집이 이렇게 된 것을 모두 알고 있는지 입대 전까지만 해도 연락하라며 절친처럼 행동했던 친구들은 한 명도 연락을 받질 않았고
그나마 연락을 받은 한 명이 만나자고 하길래 찾아갔더니 5만 원짜리 2장을 주며 저한테 밥이나 사 먹으라며 이제 서로 사는 세상이 다르니 앞으로 만나기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군요. 돈을 건넨 그 녀석의 턱을 후려 갈기며 말했습니다. 이 개새끼야, 내가 너한테 돈 달라고 했냐? 이제 우리 집 거지꼴 됐으니까 빌붙을까봐 겁나?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라고 기껏 연락했더니 친구를 이딴 식으로 모욕하냐? 앞으로 연락할 일 없을 테니까 폰에서 내 번호 지워라. 알았냐? 그리고 저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 길로 술을 잔뜩 사서 인적이 드문 동네 놀이터 한켠에 앉아 무작정 술을 들이켰습니다.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이제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암담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연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결국 받지 않으셨고 저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20살이나 어린 젊은 조교와 불륜에 빠진 뒤 아버지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미리 아버지 명의의 재산들을 야금야금 어머니 명의로 돌려놓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곤 집이 넘어간 후 병원이라도 건지려고 여러 번 연락했었는데 알아서 하라며 무시했답니다. 그것만 아니었다면, 조금만 도와줬다면 병원을 지키고 운영을 계속해서 어떻게든 재기할 수 있었을 거라면서, 그래서 결국 다 넘어가고 아버지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문서 번역하는 보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치과에서 다시 일하려고 해도 나이가 많은 데다 젊은 치과 원장들 소인 곳이 많아 아버지를 월급 주며 채용하기에는 꺼려해서 어려웠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저는 아버지와 오피스텔 원룸에서 지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낮에 아버지가 안 계실 땐 몰래 술을 마셨습니다. 미래는 암울했고 한순간에 몰락한 집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하루에도 수없이 저를 옥죄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현듯 오피스텔 창문에서 뛰어내릴까 생각도 하고 소주병을 깨서 손목을 그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잠든 제 앞에 앉아 한참을 계시더니 나중엔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서 우시더군요. 제가 자는 줄 아셨나 봅니다. 처음으로 들어보는 아버지의 울음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제대 후 처음으로 찾아간 친구에게 그 수모를 겪은 것처럼 아버지는 이미 수많은 주변 지인들과 어머니에게 그런 수모를 겪으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죄송했고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겨우 28살, 60살이 다 된 아버지에 비하면 저는 아직 한창인데 여지껏 아버지에게 받기만 해놓고 집안이 좀 어려워졌다고 죽을 생각이나 하고 술이나 퍼마셨다는 생각에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이력서를 만들었습니다. 오전엔 배달 알바와 저녁엔 술집 알바를 병행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유학도 다녀오고 인서울대학을 다녔던지라 스펙은 남들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는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이력서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더군요. 어느 날에도 낮에 면접을 물먹고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술집에 왔는데 마침 출근하는 사장이 3억짜리 포르쉐를 몰고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술집 사장은 저보다 나이가 2살밖에 많지 않았는데 일찌감치 술집 운영에 뛰어들어서 가게를 3곳이나 갖고 있었고 새 가게 매출이 월 1억을 넘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최근에 저를 많이 챙겨주고 있던 차였는데 예전에 제가 몰고 다녔던 차를 타고 오길래 차에 대해서는 아는 척을 좀 했더니 영업 시작 전까지 시간이 좀 있어서 같이 담배를 피우면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양복 차림으로 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었는데 웬 양복이냐고 물어봐서 면접 물먹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실망하지 말라면서 자기도 예전에 이 일 시작하기 전에 회사 생활했었는데 취직하려고 면접만 100군데는 봤다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곳에서 연락 오는 날 있을 거라며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느 기업 면접 봤냐고 물어서 제가 B기업 면접 봤다고 하니까 갑자기 헐 하더니 자기가 거기 영업팀 3년 근무했다길래 제가 그럼 거기 왜 그만두셨냐고
거기 연봉이나 사원 혜택 모두 괜찮아서 다들 가고 싶어하는 곳 아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그렇긴 한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장사에 정말 관심이 많아서 해보고 싶었다고, B기업은 안정적인 회사 들어가서 생활했으면 하는 부모님 성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라서 딱 3년만 버티고 나온 거라고 하더군요. 그 좋은 회사를 마다하고 나와서 사업해서 월 매출 1억을 찍는 가게를 하고 있으니 나이는 저보다 2살밖에 많지 않았지만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남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사장을 롤모델로 삼고 정말 열심히 일했고 나중엔 사장도 저를 많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를 모두 끝나고 새벽이 다 돼서 사장하고 단둘이 해장국에 소주 한잔 할 기회가 있어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장이 하고 있는 가게를 하려면 돈이 얼마 정도 드는지 말입니다. 그러자 사장의 눈빛이 살짝 달라지더군요. 좀 전까지 정말 가족같이 살갑게 챙겨주고 대했다면 제가 질문하고 난 뒤엔 마치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뀌었다고 할까. 아무튼 왜 그걸 물어보냐고 해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집안 사정과 제가 집을 이렇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해하겠다는 듯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실은 그동안 자기한테 일 배우겠다고 와서 몇 달 열심히 해서 정을 붙일만 하면 가게 차린다고 나가서 연락 두절하고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처럼 가게 차리는 것에 대해 물으니까 오해했나 봅니다. 그리곤 잠시 뭔가 생각하더니 사실 자기가 3년 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모은 돈은 얼마 안 된다며 대출 잔뜩 끼고 해서 악착같이 갚았다더군요. 그러더니 제게 점포 3곳 중 하나를 맡아서 해보라며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것도 잘 알고 집안 형편이 그런 거 잘 알겠으니 괜히 가게 차린다고 고생하지 말고 자기 가게 중 하나를 맡아서 사장처럼 잘 관리하면서 노하우나 운영 방법을 잘 배우며 돈을 모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바로 트레이딩 사이트였습니다. 사장은 자기가 처음 가게 하면서 돈을 좀 모으긴 했지만 어떻게 가게를 더 차리고 운영할 수 있는 종잣돈을 빨리 모았는지 아냐면서 이걸로 차곡차곡 종잣돈을 벌고 가게도 하면서 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마트폰 뱅킹 어플로 들어가더니 은행 입출금 내역을 보여주더군요. 거기엔 매일같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 200까지 계속 입금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트레이딩으로 마진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낸 거라면서 저보고도 이걸로 수익을 만들면서 차곡차곡 종잣돈을 모으라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가르쳐 줄 테니 나중에 준비가 되면 4, 5점 가게를 낼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사장이 가르쳐 주는 대로 트레이딩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마진 거래를 해보며 수익 만드는 연습을 했습니다. 가르쳐 준 대로 하자 정말 수익이 생겼고 저는 그 길로 오후부터 새벽까지 2, 5점 가게를 맡아 열심히 일하고 낮에 마진 거래를 하며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1년도 채 안 돼서 1억이 넘는 돈을 모을 수 있었고 사장은 제게 4, 5점을 오픈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4, 5점은 오픈하자마자 대박이 났습니다. 자리가 없어 줄을 서는 손님이 부기지수였고 사장에게서 배운 노하우대로 운영했더니 연일 최고 매출을 찍으며 힘든 줄 모르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가게 운영하느라 바빠도 오전에 마진 거래를 하는 것은 잊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4, 5점 오픈 1년도 안 돼서 저는 모은 가게 수익과 마진 거래 수익을 더해 5, 5점을 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5, 5점도 정말 잘 되고 있고 저는 매월 1억 가까운 매출을 올리며 돈 불려가는 재미에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방 3개의 널찍한 30평 아파트도 전세로 계약해서 아버지와 함께 이사했고요. 조금 더 돈을 벌게 되면 아버지에게 치과를 다시 열어드릴 계획입니다. 남은 인생 육체가 허락할 때까지 계속 치과를 하며 살고 싶어 하시거든요. 대신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치료도 해주는 그런 치과를 하고 싶다고 하시길래 제가 꼭 그렇게 하시도록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다가 바닥까지 떨어졌던 제가 이제 아버지의 꿈을 이뤄드리는 든든한 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준 가게 사장님과 사장님이 소개해준 트레이딩이 없었다면 아마 훨씬 멀리 돌아왔을 것 같습니다. 꿈을 앞당기는 비결이 되어준 트레이딩,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